폭행과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명 애나라는 이름의 중국인 여성 직원은 마약 유통 등의 혐의로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클럽 아레나에서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5명이 검거됐습니다. 버닝썬에서 촉발된 마약 수사가 강남 클럽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클럽 버닝썬에서 근무를 했던 애나라는 중국인 여성 파모 씨입니다. 네. 마약 유통과 관련해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주거지 수색까지 받았다는데 그렇습니다. 확보된 증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현재로서는 그 애나 파모 씨, 이제 애나라는 그 통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은 변호인 입회하에 네. 이제 했고요. 지금 클럽 내에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관련자들이 그 클럽 내의 직원들인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에게 또 유통을 시켰는지 판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인데, 현재까지 주거지 압수수색까지 했고 뭐 상당한 어떤 그 증거들을 좀 확보를 했지 않느냐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네.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 아주 정확한 그런 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애나라는 이 중국인 녀석은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뿐만이 아니고요.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는 혐의도 네.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실제로 엑스터시를 투약한 뭐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클럽에서 통상적으로 그 물뽕이라고 부르는 DHB, 그다음에 엑스터시, 대마, 이제 필로폰, 이제 이런 물뽕은 이제 필로폰 종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엑스터시를 흡입을 해서 마약을 투여를 해서 결국 입건이 돼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는 상당히 중추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투여를 뿐만이 아니라 유통이나 또 어떤 그 투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중심축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경찰은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서 네. 손님과 직원 등 5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클럽의 SNS상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요. 네. 지금 버닝썬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강남구에 있는 클럽, 그 유명한 아레나라는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서 40대 여성이 손님이죠. 손님이 40대 남성 판매책에게 마약을 받아가지고 아하. 그다음에 투여를 하고, 그리고 또 직원 2명이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운동선수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네. 20대. 이런 총 5명 중에 1명은 그 공급책은 구속을 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을 한 상태인데, 지금 클럽 전반에 이 마약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퍼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수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밝혀졌거든요. 근데 워낙 은밀하게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SNS상에 포착이 된 그런 부분이 결국 강남 클럽에 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곧 승리가 운영하는 이 아레나 아니 버닝썬에서도 네. 상당한 유통 내지는 투여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은밀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과거에는 텔레그램 정도 네. 정보 뭐 보호가 가능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말고도 또 새로운 소셜 미디어 수단들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크웹이나 딥웹이라고 네. 하는,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그 이런 영역보다는 소위 IP 추적, 주소 추적이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 자료가 소멸돼 버리고, 그다음에 서버라는 게 통상적으로 또 해외에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의 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선호를 하죠. 그래서 마약의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적발이 안 된다는 측면, 이렇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에 지금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엔에서 정한 건데, 인구 10만 명당 20명 내의 마약 사범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지금 연간 14,000여 명의 마약 사범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이 되는 부분은 이보다 10배 이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연구기관의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처럼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 뭐 강남 클럽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의 유명 클럽에서 이런 마약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연한 비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클럽을 다녀본 사람들의 전언이라든가, 네. 제가 또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해보면 그런 클럽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마약, 그러니까 특히 소위 물뽕이라는 GHB, 그러니까 은어로는 또 퐁당이라고도 해요. 네. 소위 말하면 레이디 킬러나
그 강간 약물이라고 하죠. 이런 게 성행이 됐었고 엑스터시 또 대만은 아주 거의 상당히 일상적으로 흡입이 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서울 강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클럽에서는 상당수 마약 유통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게 이번에 이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확대돼 있고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 명을 육박하는 이런 형태로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 네. 그러니까 마약 사범도 적발을 해야 되고 또 이걸 묵인 내지는 어떤 유착하는 수사기관이나 경찰의 의혹도 철저하게 밝혀주라는 측면을 저도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처럼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고 마약이 유통되는 여러 가지 뭐 정황상 증거들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이게 뭐 없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실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추적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판매책이나 공급책, 그러니까 또 투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 입을 다물어버리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더커버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잠입해서 수사를 하는 부분을 언더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지금 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마약은 제보 내지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힘든 게 마약사범 수사입니다. 저도 마약사범 수사를 상당히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성행이 되고 있다는 하는 측면이죠. 네.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마약사범 전담 부서가 상당히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의 중련방이라든가 이런 그 대만의 그 폭력 조직이죠. 이게 이제 마약을 100kg 정도를 현장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공항을 통해 들어왔는데 이게 적발을 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몸에 2kg 정도를 비닐로 싸서 허벅지나 복부나 네. 이런 곳에 숨겨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엑스레이 검색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촉이나 감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마약 이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인력이나 예산 부족으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도 마약의 원활하게 돌아가는 어떤 판로가 되는 이런 일환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단속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속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엔나라는 여성 지난해 9월 엑스터시를 복용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계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약류 관련하는 법률을 보면 마약을 소지, 운반, 보관, 투여 시 5년 이하 징역 내지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범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이 온정주의 처벌을 받게 돼요. 근데 이런 건 정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철저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폐가 망신 내지는 폐국 망신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마약 전쟁도 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마약은 한 번 맛을 들이게 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이 어떤 환각작용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중추신경을 마비하면서 몸에 심신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국가나 사회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성행하는 마약 지금 10배 정도 증가하는 이런 폭을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 사회,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정말 관심을 갖고 마약 사범은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아마 지금쯤 전국의 유명 클럽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기정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